대한민국이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를 토대로 눈부신 성장과 번영을 이루는 과정에 바로 여기 계신 여러분들의 땀과 헌신이 아주 큰 역할을 했습니다. 이제는 대한민국이 파독 광부와 간호사 분들에게 감사를 드리고 모실 차례입니다. 대한민국에서 독일로 근로자를 파견하게 됐던 것은 1961년부터 사실은 이제 기원을 시작해서 볼 수가 있겠습니다. 사실 그 당시에 우리 대한민국이 갖고 있는 여러 가지 자원이나 이런 부분은 대단히 취약해졌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독일에서 라인강의 기적으로 인해서 독일의 경제 부흥을 하면서 독일 노동자들이 이른바 3D 업종에 상당히 회피하게 되고 따라서 외국인 근로자가 필요했고 이런 부분이 이 한국의 노동자를 해외로 송출을 해서 외화를 벌어야 되겠다라고 하는 대한민국의 정책과 맞아 들어갔던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한국의 경제 발전의 사실은 출발점이 되는 기원이 될 수가 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1963년부터 77년까지 이 근로자들을 파견하게 됐는데 이 기간 동안에 광부는 약 한 7,900명 정도, 한 8,000명 정도가 되었고요. 그 다음에 간호조무사와 간호원을 포함해서 약 한 10,000명 정도가 돼서 이 당시에 총 1963년도 73년까지 약 한 18,000명 정도가 파견이 됐던 겁니다. 그런데 이 당시에 1960년도에 한국의 그 국민소득이 83달러였습니다. 그런데 이 광부의 경우는 월 평균 임금이 600마르크였습니다. 약 한 8배 정도가 됐습니다. (1961년에) 독일이 약 1억 5천만 마르크 정도 차관을 제공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독일에서 제공한 차관과 독일에 파견되었던 광산 근로자와 그 다음에 간호원들, 간호조무사들이 한국으로 보냈던 이 그들의 그 봉급, 월급이 우리 한국의 경제 발전의 토대가 됐던 겁니다. 한국에 들어가다 보니까 물론 안전장치가 있었습니다만은 거기에서 불의의 사고로 죽은 사람도 사실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아침마다 독일어로 이 근로자들이 탄광으로 들어갈 적에 굴릭 아우프라고 하는 독일 말이 있습니다. 굴릭이라는 말이 행운이라는 말입니다. 아우프라베의 위로라고 하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이제 출근해서 땅속으로 들어가서 채굴을 하다가 무사고로 안전하게 다시 올라왔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이 굴릭 아우프라고 하는 유명한 말이 있습니다. 이것이 그 당시에 우리 한국인들이 이 어려움을 이겨나가려는 그 하나의 상징적인 언어라고도 볼 수 있겠고, 한국의 경제 발전은 60년대부터 이제 박정희 대통령이 이제 경공업에서부터 중화학공업으로 이제 전환을 하게 되면서 이제 이루어졌는데, 크게 이 독일의 파견 근로자와 더불어서 그 이후에 1970년대에 월남에 파견했던 파견 역사, 그리고 거기에서 왔던 외화를 벌었던 부분하고, 그다음에 중동의 노동자들을 파견해서 벌었던 이 큰 세 부류가 한국의 경제 발전을 이끄는 큰 외화의 원천이 되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오늘날 우리 대한민국이 이제 전 세계적으로 10위권 이상으로 진입해서 잘 살게 되고 전 세계적으로 기여하는 이 훌륭한 나라가 될 수 있었던 그 배경은 1960년대, 70년대에 어려운 환경을 비관하지 않고 보다 더 잘 살아보겠다는 우리 대한민국 사람들의 이 근근과 끈기, 그리고 희망에 부푼 이 자신감 속에서 이 근로자들이 먼저 해외에 나가서 노력한 덕분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일방적으로 수혜를 받았던 위치에서 이제는 호혜적으로
대등한 관계에서 교역을 하고 외교 관계를 추구하고 그런 대등한 관계로 발전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지금은 이제 국제화 시대고 세계화 시대입니다. 어느 나라 단독으로 자기 나라의 외교 정책이나 통상 정책이나 경제 정책을 추구할 수가 없습니다. 다시 말해서 모든 나라들이 서로 협력을 해야 되는데 최소한 또 아시아의 경우 독일이 한국과 협력을 하면서 상당히 상승 효과를 거둘 수 있다는 얘기가 될 수 있겠습니다. 우리가 초기에 140년 될 때에 독일 사람들이 한국을 어떻게 생각했을까? 사실은 오늘날 비유를 하자면 오늘날 우리 한국 사람들이 아프리카에 잘 알려지지 않은 예를 들어서 특정한 나라 정도로 생각할 수가 있었겠죠. 그 정도로 한국을 잘 몰랐습니다. 그때와는 달리 우리가 한국이 1988년에 올림픽을 하고 그다음에 월드컵을 하면서 독일 사람들이 한국을 보는 눈은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한국은 이제 AI 강국입니다. 그리고 기술 강국입니다. 그리고 여러 가지 제철이나 섬유나 또 다른 여러 가지 중화학법 이런 부분에서 상당히 경쟁을 갖추고 있기 때문에 독일로서도 한국과 협력을 하지 않고서는 이제 동아시아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그들이 수출하는데 상당히 도움이 된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140주년을 전체에 보면은 우리가 한독 수교 이후로 지금까지는 상당히 긍정적으로 점진적으로 지속 가능한 발전 관계를 형성해 왔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한국과 독일 간 관계는 전반적으로 상당히 긍정적이고 호혜적이었습니다. 그런데 저는 이제 한 4가지 정도로 요약해서 말씀을 드리자면은 우선 정치적인 관계로 한국과 독일은 민주주의를 강조하는 나라입니다. 이 민주주의를 강조하기, 민주주의와 인권을 강조하는 나라이기 때문에 이 정적인 가치 원칙 쪽에서 상당히 공통점을 찾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향후에 이런 부분에서 한국과 독일이 선도적인 역할을 하면서 상당히 세계 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부분이 분명히 있고, 그다음에 두 번째로 이제 한국과 독일은 비교적 이제 경제적인 강국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 비교적 경제적인 강국이 협력을 할 때에 여러 가지 시너지 효과를 나타낼 수 있겠고, 또 이러한 경제 강국들이 세계 평화와 경제 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부분이 굉장히 많다. 이런 부분에서도 이제 우리 한국과 독일이 더욱더 적극적으로 이전보다 더 깊이, 더 넓게, 더 폭넓게 협력을 해야 될 것으로 보고, 그다음에 세 번째 이 기후 변화 또는 인권 이런 부분들, 그다음에 안보 이런 부분에서도 우리가 상당히 협력해야 될 부분들이 상당히 저는 많이 있다고 봅니다. 우리가 기후 변화라고 하는 부분까지도 독일에서는 이제 이 재생 에너지나 그다음에 에너지 관리나 기후 변화에 대해서 친환경적으로 많이 노력을 하고 있는데, 이런 부분도 우리 상당히 우리 기술력이 많이 발전되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서도 우리가 상당히 협력할 부분이 많이 있고요. 그다음에 문화 교류 부분에서도 상당히 중요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독일에서의 문화도 상당히 어떻게 보면 전통적인 문화가 있겠습니다만, 한국에서의 역동적인 문화 이런 것들이 같이 협력을 하게 되면은 아마도 전 세계적으로 크게 기여할 수 있는 중요한 장이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지난 140년 동안 한국과 독일과의 관계가 순탄하게 긍정적으로 적극적으로 바람직한 방향으로 이끌어져 왔는데, 여기에서 이 지기학적인 연계 관계를 더한다면 아마도 앞으로 양국 간의 관계는 더할 나위 없이 바람직하고 좋은 방향으로 발전할 수 있지 않겠는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